내년에 5G 서비스가 시작되어도 당분간은 여전히 4G 네트워크망을 사용하겠지만 구태여 세대 구분을 하자면 올해가 4G 세대의 마지막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에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휴대폰을 사셨거나 혹은 조만간 휴대폰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5G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20배나 빠른 5G라는 식의 제목의 기사를 읽고 있으면 제 휴대폰은 물론이고 4G라는 단어가 벌써 구시계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년의 5G 폰은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를테면 정말 20배나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가지게 될까요? 이 밖의 관련 내용들도 함께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현재 나오지도 않은 휴대폰들의 실제 네트워크 속도를 재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년 초에 출시될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유력한 몇 개의 모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퀄컴의 X50과 얼마 전 공식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5100입니다. 참고로 이 속도들 이론상의 최대 속도이고 그 밖에도 네트워크 품질과 관련한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있지만 이 스무배라는 다소 자극적인 보도 내용들이 우선은 이 피크 스피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X50은 5GBps, 엑시노스 5100은 6GBps, 그리고 함께 비교해봐야 할 것이 4G 세대의 마지막 폰들 노트9 그리고 V40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45의 모뎀이 X20이죠. 이것의 속도가 1.2GBps죠. 결론적으로 현재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같이 이 피크 스피드에 초점을 맞춘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의 4G 사용자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크 스피드를 비교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비교가 되겠죠. 통신사들이 말하는 내년 1사분기 말은 그저 서비스 개시의 목표 시점이고 전국망 구축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5G 서비스 초창기에는 5G의 음영 지역이 많기 때문에 4G가 여전히 많이 쓰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 올해 말의 폰들과 내년 초의 폰들 간의 4G 속도 차이를 우선적으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망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5G 속도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바로 이 28GHz 영역대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초 5G 서비스 시작 단계 혹은 그 후로부터의 몇 달까지의 속도 차이가 기존 4G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를 넘어서 어떤 위화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잘라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두 세대의 통신 속도를 비교하는 기준점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20배가 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냐는 점과 관련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알고 싶은 부분은 최대 전송 속도가 아니라 체감 전송 속도겠죠. 그럼 대체 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정보들은 체감 전송 속도가 아닌 최대 전송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체감 전송 속도의 경우 우선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가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체감 전송 속도의 경우 이 속도가 메가 단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지껏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산업의 마케팅의 중심이 되어왔던 이 기가라는 매우 상징적인 단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체감 전송 속도가 아닌 최대 전송 속도로 삼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뒷단인데요. 기사의 내용대로 두 세대 간의 속도 차이를 20배로 도출을 하려면 4G는 그 세대 중에 다소 느렸던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고 5G는 현재 공개된 모뎀의 최대 속도보다 더 높은 미래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속도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지나칠 뿐만 아니라 다소 자기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앞서서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을 5G와 4G의 차이가 사실 별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5G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4G를 완벽히 9세대의 기술로 만들어 버리겠죠. 아울러 5G를 쓴다고 해서 5G만 쓰는 게 아니고 기존 망들을 모두 사용하고 더 빠른 속도의 선택지가 추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5G 사용자들의 통신 환경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겠습니다. 5G는 단순히 속도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정리한 바 있는데 그 많은 장점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정리해보자면 훨씬 더 많은 기기들 간의 낮은 지연과 빠른 응답 속도의 쾌적한 연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IoT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단순히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IT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표준으로서의 5G 바로 이 부분이 5G 네트워크의 진짜 의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끝없이 등장하고 점점 더 빨라지는 듯한 그 부담스러운 변화의 속도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의 제 삶이 그게 순수한 기술 자체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렇게 포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얼리 어답터로 보이고 싶었던
그런 유치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근래의 몇 년이었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내년에 그 5G 휴대폰이 나오면 아쉽게도 올해 산 휴대폰이 구형 모델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내년에 사게 될 그 5G 휴대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얼마의 시간 후에 5G 초창기 시절 폰으로 불리게 될 구형 모델이 된다는 점이죠.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는데요. 드디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이맘때만 되면 여름에서 드디어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지독했던 여름의 더위에 대해 토로하게 되는데요.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울의 추위가 다시 찾아오면 올해 여름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다시 간절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얼마 안 될 이 가을의 시간들을 만끽하는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